중국이 삼성 3단 폴더블 보고 패닉에 빠진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폴더블 스마트폰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3단 접이식 디바이스 시장에서 전례 없는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세상에 선보이자마자 전 세계 테크 미디어와 산업 분석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것이야말로 모바일 기술 진화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극찬했습니다. 블룸버그부터 로이터, PC 매그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주요 언론들은 삼성이 폴더블 영역에서 확고부동한 기술 리더십을 재확인시켰다며 찬사를 보냈죠. 흥미로운 건 이 제품이 등장하자마자 중국 시장에서 일어난 반응이에요. 화웨이는 자사의 메이트 XT가 더 우월한 혁신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냉정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부터 만들어라는 신랄한 비판이 쏟아진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명한 평가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먼저 삼성 갤럭시 Z 트라이폴드의 기술적 성취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제품은 2019년 초대 갤럭시 폴드 출시 이후 7세대에 걸쳐 축적된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링, 힌지 메커니즘 설계, 정밀 제조 공정의 집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펼쳤을 때 10인치 규격의 253mm 대화면을 구현하면서도 접으면 6.5인치급 164.8mm 바타입 폼팩터로 변신하는 혁명적 디자인이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보면 상황에 따라 태블릿 수준의 대화면 몰입감과 일반 스마트폰의 휴대성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부에는 최신 스냅드래곤 플래그십 프로세서가 탑재됐고 16GB 메모리와 512GB 스토리지가 기본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크래프티드 블랙 단일 색상으로 출시된 이 프리미엄 디바이스는 국내 출고가 359만 9,400원이라는 고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시 직후부터 엄청난 시장 관심을 끌어모았어요.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는 제품 발표회에서 지속적인 혁신의 누적이 모바일 경험의 미래를 개척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생산성과 휴대성의 균형점을 찾았고 업무 효율성과 창의적 작업, 그리고 연결성 전반에 걸쳐 모바일 경험의 지평을 확장하는 제품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 진영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화웨이는 자사의 메이트 XT가 삼성보다 먼저 시장에 출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간적 우위를 내세웠어요.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 점을 근거로 진정한 혁신의 주체는 중국 기업이라는 내러티브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삼성의 트라이폴드 설계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열등하다는 주장까지 펼쳤죠. 중국 측이 제시한 논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어요. 첫째는 폴딩 메커니즘의 차이입니다. 화웨이 메이트 XT는 아웃폴딩, 즉 바깥쪽으로 접히는 지자형 구조를 채택해서 스마트폰 모드, 폴드 모드, 태블릿 모드라는 세 가지 사용 형태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반면 삼성은 모든 디스플레이를 안쪽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생략되고 스마트폰에서 태블릿으로 직접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디바이스를 뒤집고 두 번 펴야 하는 직관성이 떨어지는 조작 절차가 추가된다고 비판했죠. 둘째 논점은 사용 모드의 다양성이에요. 화웨이의 아웃폴딩 방식이 세 가지 화면, 크기를 지원하는 반면 삼성은 태블릿과 폰이라는 두 가지 모드만 제공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것이 삼성의 기술력 부족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며 공격했어요. 셋째는 디스플레이 효율성 논란이었습니다. 화웨이 메이트 XT는 하나의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해 사실상 스마트폰 크기 화면 3개를 연결한 구조인 반면 삼성은 4개의 디스플레이 섹션을 사용하면서도 제공하는 모드는 오히려 하나 적다는 비판이었죠. 표면적으로 보면 확실히 화웨이의 설계가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글로벌 기술 커뮤니티의 반응은 중국의 이런 주장에 극도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업계 베테랑들은 삼성이 화웨이 방식을 몰라서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실제 개발 과정에서 아웃폴딩 옵션도 충분히 검토됐지만 내구성 리스크와 실사용 시나리오에서의 불편함이 너무 크다는 판단하에 현재의 인폴딩 설계가 최종 채택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아웃폴딩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디스플레이가 외부에 노출된다는 데 있어요. 화웨이 메이트 XT처럼 바깥으로 접으면 모서리 부분의 화면이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접힌 상태에서도 디스플레이 표면이 외부를 향하기 때문에 긁힘,
충격, 압력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죠. 만약 파손이 발생하면 전체 대형 디스플레이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는 천문학적인 수리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보호 케이스 장착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웃폴딩 구조 특성상 일반적인 케이스를 씌우면 폴딩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접힌 상태에서는 디스플레이에 손때와 지문이 계속 묻고 주머니나 가방에 넣었다 빼는 일상적인 동작만으로도 미세 스크래치가 누적됩니다. 터치 오작동 위험성도 심각한 문제예요. 접힌 상태에서 외부 디스플레이가 무언가에 닿으면 의도하지 않은 터치 입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 메이트 XT 사용자들의 증언은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줬어요. 많은 유저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내구성 논란이 폭발했죠. 빌리빌리 같은 중국 소셜 플랫폼에는 몇 번 접지도 않았는데 화면이 깨졌다거나 허리 높이에서 살짝 떨어뜨렸을 뿐인데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후기가 쏟아졌어요. 힌지 부분이 파손돼 제대로 접히지도 펴지지도 않는 상태가 된 메이트 XT의 참혹한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바이럴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방수방진 등급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는 중저가 스마트폰조차 기본적으로 IP67이나 IP68 방수방진 등급을 갖추는 게 표준인데 최첨단 기술이 집약됐다는 중국 플래그십 폴더블 폰이 이런 기본 기능조차 빠져 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놀랍게도 메이트 XT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폴더블 제품들이 방수방진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사용 환경 제약도 심각합니다. 메이트 XT 사용 설명서에는 영하 5도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디바이스를 펼치지 말라는 경고가 명시돼 있어요. 이 정도면 겨울철 야외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한국처럼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에서는 제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삼성은 출시 전에 극한의 내구성 검증 프로토콜을 철저히 수행했어요. IP48 등급의 방수방진 인증을 획득했는데 이는 중국 경쟁사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방수 처리는 디스플레이 외곽과 힌지 섹션으로 나눠 이중으로 적용됐어요. 디스플레이 테두리 전체에 고무 실링을 둘러 먼지나 액체의 침투를 원천 차단했고 광섬유 기반의 스위퍼 기술을 활용해 힌지와 프레임 사이 미세한 틈새로 들어오는 이물질까지 방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삼성이 공개한 내구성 테스트 영상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어요. 20만 회 폴딩 테스트를 완주한 거죠. 20만 번을 접었다 펴도 힌지 메커니즘과 디스플레이가 멀쩡하게 작동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사용자가 하루에 100번씩 디바이스를 여닫는다고 가정해도 5년 이상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일반적인 사용 패턴으로는 거의 평생 보증 수준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능들은 폴더블 디바이스를 설계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구사항이에요. 접히는 스마트폰이라는 형태 자체가 내구성과 신뢰성에서 일반바 타입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만한 강력한 엔지니어링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중국 제조사들은 이런 기본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시장에 제품을 내놓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 우리 설계가 더 혁신적이다라고 주장해도 글로벌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부터 만들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겁니다. 실제 사용자 리뷰와 전문가 분석 모두 내구성, 실용성, 완성도 측면에서 삼성의 압도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폴더블 기술의 미래는 단순히 누가 먼저 시제품을 선보였느냐의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사용자들에게 더 오래, 더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느냐가 진짜 승부처예요. 삼성은 실사용성과 내구성, 그리고 제품 완성도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략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화웨이의 아웃폴딩 접근법은 기술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측면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치명적인 내구성 문제로 인해 대중적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혁신 기술이 실험실에서만 빛나고 실제 시장에서는 외면받는 사례는 IT 역사에서 무수히 많았거든요. 결국 글로벌 기술 커뮤니티가 내린 삼성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다라는 평가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진정한 혁신은 참신한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제 사용자의 삶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경험으로 구현해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이번 3단 폴더블 전쟁에서 삼성이 압승을 거뒀다는 평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셈입니다.
삼성은 트라이폴드를 스페셜 에디션으로 포지셔닝하며 대량 판매보다는 프리미엄 수요층에게 선별적으로 공급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폴더블4는 올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2%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7년까지도 3%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전히 니치 마켓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폴더블 시장 점유율은 3분기 기준 64%까지 급상승했어요. 신제품 출시 타이밍에 따라 점유율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지배력 트렌드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진입하면 전체 파이 자체가 커지면서 연간 30% 수준의 성장세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에요. 차세대 스마트폰 형태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기술 리더십과 시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단순한 스펙 경쟁이나 출시 시기 다툼을 넘어서 사용자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결국 승리의 공식이라는 사실을 이번 사례가 다시 한번 증명해줬으니까요. 기술 혁신의 본질은 화려한 데모가 아니라 일상에서 작동하는 신뢰성이 있다는 교훈을 중국 제조사들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